자, 공동주택 회계가 관리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입니다. 그죠? 돈이 나가는 거랑 상관없이 당월부는 당월에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 수익의 인식은 실현주의. 자,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관리 비용을 썼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보겠습니다. 수익이 실현된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등이 써야 될 돈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럼 관리사무소가 돈을 쓰면 이미 수익은 실현되었다고 보는 거죠. 관리 수익은 관리비 수익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 수익. 나머지는 관리비 수익을 제외한 관리사무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수익은 다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죠?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은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고, 결국, 이거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관리 비용은 관리 수익이므로 관리 총이익은 0이에요. 따라서 공동주택의 당기순이익은 결국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당기순이익, 그죠? 일명 공동주택에서 이 전체를 우리는 잡수입이라 하는데, 잡수익의 발생분은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되고, 잡수입의 사용분은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고, 결국 남아있는 이 잡수입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의 처분을 거쳐서 이익의 처분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에 근거한 잡수입의 사용은 보겠습니다. 잡수입 중에 전체 이 중에 그죠? 입주자 기여분은 장기 수선 중단금으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하자면 입주자 기여분만 입주자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관리비 예치금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입니다. 그죠? 자, 입주자 기여분은. 그러면 나머지 공동기여분은, 보겠습니다. 준칙은 기본적으로 30%, 70% 나누어서, 30%는 우선 사용하고, 그죠? 말하자면 회계기간 중에 관리의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사용하고, 남은 게 있으면 나머지는 예비비 적립금으로, 예비비로 처분할 수 있다. 70%는 관리비 차감하라는 얘기. 결국 이제 국토부의 우리 공동주택을 보는 업무의 지침은 뭐냐 하면, 관리사무소는 관리 비용만큼, 공용관리비라면, 그죠? 관리사무소가 쓴 만큼, 사용료라면 낼 만큼만 부과해라입니다. 관리총익은요. 공동주택은 관리 본연의 목적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되는 회계 주체인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잡수익이 생기면 관리비 차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잡수익의 발생, 그죠? 잡수익은 결국 뭐냐? 공동주택의 잡수익은 입주자 등이 공헌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 입주자 등에게 돌려줘라는 거지. 환원해라는 거죠. 자, 업무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익의 처분은 회계기간은 1월에서 12월 31일까지고, 이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이 500원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관리의 수익이 1,000원이고 관리의 비용이 500원이어서 당기순이익이 500원 생기면 이 500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월 20일쯤 그죠? 처분하는 거지. 그죠? 처분할 때 어때? 그죠? 처분할 때 입주자 기여 수익은 장기 수선 중단으로 처분하고, 그죠? 나머지 입주자 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30% 중에 우선 사용 관리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분하고, 그죠? 공동수익, 입주자 기여 수익, 공동기여 수익의 70%는 관리비 차감하라.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처분해서, 그죠?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처분해서 매달 관리비로 차감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의 흐름이에요. 업무의 흐름. 그럼 보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그죠? 잡수익은, 단기에 발생한 잡수익은 결국은 뭐예요? 다음 기에 이익의 처분을 거쳐서 다음 기에 관리비 차감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다음 기에 관리비 차감이 된다. 맞아, 그렇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입주자 대표이고 관리주체는 집행만 하는데 자, 의결권을 갖고 있는 관리주체가 판단했을 때 입주자 대표이가 판단했을 때 그죠? 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당기에 발생한 잡수익을 다음 기에 관리비 차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의 누군가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단기에 이익을 공헌한 사람이 잡수익의 발생을 공헌한 사람이 이사 가버리면 어떡하노? 맞죠? 말하자면 공헌한 사람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되는데 그 시차가 1년인 거지.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기에 발생한 잡수익은 단기에 차감할 수 있잖아요. 단기에 관리비 차감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당월에 발생한 잡수입은 당월에 차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뭐 해야 돼? 그런 판단을 했으면 일단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되겠지. 관리규약의 개정. 우리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죠? 입주자 대표회도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는 당월 잡수익의 뭐 2분의 1은 그죠? 당월 관리비 차감한다. 뭐 이렇게 그죠? 규약을 개정하면 그죠? 개정하고 나서 그죠? 보겠습니다. 개정하고 나서 매달 발생한 잡수익을 매달 관리비 차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때? 그러려면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의 회계 처리가 현금주의인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현금주의인데 자 그럼 봐요. 자 재활용품 수입 그죠?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재활용품 전체 수익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입은 결국 관리비 차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요. 1년에 한 번 이 시점에 돈이 들어온다. 1년에 한 번 이 시점에 어느 달 특정 시점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업무로 보면 이 1,000만 원은 단기 수익이 1,000만 원 늘어나서 다음 기에 이익의 처분을 통해서 관리비 차감이 되는데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 이 1,000만 원을 공헌한 현재의 입주자 등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잡수입의 인식도 현금주의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때? 우리는 잡수익의 인식, 그죠? 우리 아파트는 잡수익의 인식, 재활용품 수입은 그죠? 자, 잡수익의 인식은 계정 과목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별로 설정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는 재활용품의 수입은 발생주의에 의한다. 재활용품 수입은 발생주의, 실현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그죠? 자, 규약이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실제로 이 시점에 우리는 6월 1일, 그죠? 6월 1일 1년치의 재활용품 수입이 1,0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통장에 돈은, 자, 부가세 10%를 포함해 들어오겠지. 그죠?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면 야가 대변이 재활용품 수입 1,200만 원. 그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20만 원. 그죠? 발생일 회계 처리를 했다면 이게 돈이 들어온 날 발생일날 돈이 들어왔다면 그죠? 아니면 돈 들어온 그날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죠. 돈 들어온 그날 발행했다면 13200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매달 우리는 관리 잡수익의 발생분을 매달 잡수익 발생분 중에 2분의 1은 당월 관리비로 차감한다고 정했으면 그죠? 자, 명시되어 있으면 지금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 6월달 관리비에서 1,200만 원의 2분의 1, 600만 원을 관리비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차감이 없겠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재활용품 수입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겠습니다. 1년치잖아. 그죠? 합리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활용품 수입 개정은 실현주의로 회계처리를 해서 야는 뭐가 돼요? 이때 발생하는 계정이 선수, 수익 이런 계정을 쓴단 말이죠. 맞죠? 그리고 어때? 우리는 6월 30일 날 그죠? 자,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에 관련해서만 결산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재활용품 수입에 관련해서도 결산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수 수입 100만원. 그죠? 당월분 100만원. 그리고 이거는 이때 재활용품 수입 100만원 인식되는 거라. 수입. 100만원이 인식되고,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중에 50%는 관리비로 차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그죠? 관리비 수익은 5천만원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 중에 50만원을 관리비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미부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되는데,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 기본적으로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 계정은 대응 계정이에요. 관리의 수입이 발생하면 이걸 쓰겠다 하면 관리의 비용 계정을 쓰는 거죠. 검침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검침 수입을 검침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면 검침 비용 계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입이 발생했잖아요. 이걸 관리비 차감하겠다면 재활용품 비용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품 비용 계정을 쓰는데, 그죠? 사실은 재활용품 비용 계정은 재활용품 수입을 쓰겠다고 판단한 게 관리비 차감만 있을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경비원들에게 뭐 말하자면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돈으로 뭐 경비원들의 뭐 그죠?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쓰는 계정이 재활용품 비용인데, 이 계정 안에 관리비 차감과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보겠습니다. 잡수입 중에 말하자면 우선 사용과 관리비 차감이 섞여 있으면, 잡수입의 사용자, 우리가 관리 비용을 회계 처리한 것 중에 우선 사용과 관리 내용이 관리비 차감이 섞여 있으면 구별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보다는 차감 관리비라는 계정을 쓰시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내용이 재활용 수입분, 그죠? 수입분 2분의 1, 당월 재활용 수입분 2분의 1. 요런 회계 처리를 하면, 그죠? 정보가 훨씬 단순해지고 계속적이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자, 국토부가 바라는, 그죠? 국토부가 원하는 관리사무소 업무는 관리비용,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용만큼 관리비를 부과해라. 그리고 잡수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그죠? 관리비 차감을 유도해요. 그럼 보겠습니다. 잡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처분하면, 그리고 당해 연도에, 그죠? 자, 이익의 처분은 정기의 이익을 차감하는 건데, 이 차감한, 말하자면 처분한 잡수입은 당해 연도로 정리하길 바래요. 국토부는. 기본적인 인식이. 그럼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관리사무소가 관리 업무가 우리 업무인데, 우리는 관리 업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이런 집단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우리가 예전에 누적된, 관행적으로 누적된 회계 처리가 있으므로 사실 변화가 쉽지 않고, 자, 뭐 10년차 전 토의 아파트들은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런 판단을 훨씬 더 입주자 대표회의가 훨씬 더 유연해요. 유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판단을 했다면 우리는 이런,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리규칙을 개정하고 그죠? 자, 재활용품 수입 관련된 수익의 잡수익의 인식을 그 특정 계정에 관련해서는 실현주의로 회계 처리를 해서 매달의 발생한 잡수익만큼 관리비를 차감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자, 일반적인 경로로 봤을 때, 경로로라면, 단기에 발생한 잡수익은, 그죠? 다음 기회 처분을 통해서 관리비 차감의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단기에 발생한 잡수익이 다음 기회 입주자에게 공하는 되는 것이고, 자, 우선 차감, 우선 사용, 그죠? 우선 차감. 자, 당월에 발생한 잡수익을 당월에 차감하는 판단을 했다면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고.